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과의 홈 경기에서 당한 충격적인 패배 이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토트넘 내부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부임 후 처음으로 선수단과 불화설이 제기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토트넘 주장단에 속한 핵심 선수들과의 불화설이 나왔다는 점에서 경질론까지 불을 지피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토트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빠르면 오는 12월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조건은 현직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향후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화설과 경질설에 대한 영국 현지 독점 보도 내용 어떤지 살펴보고 경질 타임라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미칠 실제 영향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허스퍼 내부의 불화설을 보도한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풋볼 인사이더에서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내놓은 기사이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골닷컴 영국판에 북런던 지역 전문가이자 편집장으로도 활동을 했던 웨인 베이시 기자, 취재력과 공신력을 갖춘 기자가 썼다라는 점에 있어서 풋볼 인사이더 기자들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쓴 기사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16일 토요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식통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주축 스타들 중 최소한 4명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풋볼 인사이더에 전해왔습니다. 59세의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이탈리아에서 토트넘으로 건너온 몇몇 일군 선수들과 불화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선수인 데스티니 우도기와 굴리에모 비카리오를 비롯해 전 세리에 A 무대의 스타인 유벤투스 출신 로드리고 벤탄쿠르, 아탈란타 출신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개석상뿐 아니라 무대의 뒤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직설적인 화법이 라커룸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팀 성적의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불협화음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11월 23일에 토트넘이 영국 시간으로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국가대표 소집 휴식기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고위 소식통은 풋볼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 달이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중기적으로도 클럽에서의 미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시점까지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4명과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들과도 불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불화의 이유는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선수 탓으로 돌렸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 대해 선수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불화설이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 이름 4명을 보시면은 부주장으로 현재 주장단 안에 있는 로메로와 비카리오가 있고 또 최근 주전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중용을 받아왔던 우도기와 벤탄쿠르가 그 대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믿고 쓰던 선수들이 등을 돌렸다. 그리고 리더십을 맡긴 리더십 그룹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사실 그 이상의 여파, 결국에는 선수단 대부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고위 소식통, 즉 내부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 취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웨인 베이시 기자가 확인한 것은 앞으로 한 달 A매치 휴식기 이후 치러질 경기들 안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전에 실패한다면, 성적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경질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 이 시기를 잘 넘긴다고 하더라도 선수단과의 관계, 본질적인 경기력 문제를 개선해야만이 올 시즌 이후 다음 시즌까지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올 시즌 어느 시점에 경질되거나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는 경질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토트넘의 전직 스카우트인 믹 브라운 전 스카우트가 중요한 내용을 또한 풋볼 인사이더에 전해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웨인 베이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중 경질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비단 경기 성적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팀의 거대한 수비 결함, 휴즈 클레임, 이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라고 말한 건데요. 믹 브라운 스카우트는 토트넘에서도 일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가장 성공적이던 시기에 10여 년을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함께했던 인물로서 스카우트계의 전설입니다. 그 얘기는 현재도 수많은 현직 스카우트들과 관계를 갖고 그 내부의 구단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말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풋볼 인사이더가 이 믹 브라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내용들은 토트넘의 고위층이 올 시즌에 팀에 기대하는 성과,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유임시키기 위한 목표치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설정했다라는 정보를 확보한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10위라는 성적,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 패배,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에 챔스 진출이 가망이 없다라고 여겨진 시점에 경질될 수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물러났을 때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제 무리뉴 감독이 경질됐던 시점도 사실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둔 며칠 전이었지만 카라바오컵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선수단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게 복합적으로 앞으로 팀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경질이 됐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팀 내부적인 불화설이 나오고 있고 팀 성적도 솔직히 경기력을 보더라도 누가 봐도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인데 다만 올 시즌 토트넘의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옵션이 하나 남아있다 보니까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 직전에 하필이면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한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했고 그 패배로 인해 16강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즉 빠르면 2월 내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더 남겨둘 이유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비가 안 좋고 특히 그 문제가 뻔히 노출되고 있는데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토트넘 고위층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는 겁니다. 믹 브라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격적인 결과를 몇 번 겪게 되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원정 경기에서 너무 많은 골을 내주고 있는데 이것이 포스테코글루의 경기에서 큰 결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부임한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 문제가 되어온 부분입니다. 몇 경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어이없는 골을 내주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감독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좋지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너무 심해질 때까지 압박감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믹 브라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은 결과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경질될 것이다.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성공하려면 수비를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그들에게 첫 번째 승리를 안긴 것에 이어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 첫 승을 또 헌납했고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 경기 패배를 비롯한 최근 원정 경기 5경기 중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불안정한 모습, 들쑥날쑥한 모습은 결국에는 수비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단 한 번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그의 경질 사유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조금 더 토트넘 선수단과 내부와 밀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 토트넘 골키퍼 폴 로빈슨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구체적으로 2월 시점을 언급한 것은 바로 로빈슨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내지 유로파리그 진출까지 실패를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 컨퍼런스 리그는 여기지도 않는 대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 로빈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에 어떤 대회든지 우승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럽 대항전, 챔스나 유로파리그는 최소한 진출하는 리그 성적을 거둬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결국 단기전인 컵 대회의 결과도 결과지만 일관성 없는 경기력, 수비력 부족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리그의 순위가 그래도 6위 이상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0위라는 성적은 결국 포스테콜로 감독이 경질될 수 있는 순위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렇다고 해서 컵 대회에서 우승할 거라는 기대감이나 보장도 사실은 없거든요. 카라바오컵 8강에 올라있지만 8강 상대가 맨유고, FA컵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일정 안에서 카라바오컵뿐만 아니라 FA컵도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유로파리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같은 경기력으로 토트넘은 포스테콜로 감독과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배해진 겁니다.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승컵을 만약에 들어도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만으로도 포스테콜로 감독의 거취에 대한 토트넘 고위층의 고민이 이어질 것이고 경질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트넘의 내부 분위기를 전한 로빈슨은 포스테콜로 감독의 관리 아래에서 발전의 조짐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얻어맞고 또 수비적으로 너무 취약하다면서 팀 내 몇몇 선수들에게는 또한 어울리지 않는 경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포스테콜로 감독은 토트넘에서 항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방식과 지금 철학을 이어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면서 트로피를 차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사라지지 않는데 거기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해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까지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포스테콜로 감독이 그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로빈슨은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이 토트넘과 토트넘의 현재 위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2년차 시즌인 포스테콜로 감독에게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계획과 방향성을 이미 구단에 얘기한 바 있는 부분이지만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 같다. 시간을 주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되는 걸 보고 싶은 건데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2월 시점에 결국 카라바오컵 결승에 못 가는 결과가 나온다거나 또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을 한다거나 또한 리그 순위가 유럽 대항전 경쟁권에서 계속 밀려있다면 시즌이 끝나기 전, 즉 내년 2월 언저리에 해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주말에 재개되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가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솔직히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정이죠.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리는 경기인데 순위권 경쟁팀들이 먼저 경기를 하고 또 승점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토트넘은 승점 16점으로 10위입니다. 유로파리그 진출권이라도 얻으려면 6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물론 6위인 브라이튼과의 승점 차이가 3점밖에 안 나죠. 4위인 아스널, 5위인 노팅엄과의 승점 차이도 3점이니까 언제든지 쫓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맨시티 원정에서 지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본머스 원정에 나서는 브라이튼 또 아스널과 노팅엄이 맞대결을 펼치니까 둘 다 3점을 얻기는 어렵지만 맨유가 입스위치 타운과의 원정 경기로 후뱅 아모린 감독의 부임 첫 경기를 치르게 돼요. 이 상황은 사실 위에 있는 팀이 미끄러져 내려오기보다는 토트넘이 맨시티에 패할 경우에는 브렌트포드가 에버턴 원정에서 이기고 맨유가 입스위치 원정에서 이길 경우에는 이 팀들이 각각 19점, 18점의 승점을 얻으면서 토트넘이 10위권 밖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현재 7위로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은 풀럼이 12월 첫 일정의 상대인데다가 주중 경기로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본머스와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고 또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현재 3위로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를 치러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입스위치 타운과의 패배를 시작으로 맨시티전, 풀럼전, 본머스전, 첼시전까지 리그 4연패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 경우 자연스럽게 포스테콜로 감독의 경질로는 아주 크게 불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선수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방식 개편으로 인해 리그 8위 안의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떤 결과든 나올 수 있고 또 강팀들, 만만치 않은 팀들과 경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토트넘이 갈라타사라에게 첫 번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3승을 쌓고 있어서 승점 9점으로 8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
바로 다음 경기 상대가 로마고 또 레인저스 원정이라는 점은 결국 연패가 길어진다면 9위권 밖으로 내려가서 리옹, 레인저스, 올림피아코스, 보데글림트, 미투일란 같이 승점 차이가 현재 2점밖에 나지 않는 팀들에게 따라잡힐 수 있고 역전당할 수 있고, 또 맨유 역시 후벤 아모린 감독이 오면서 반전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 팀은 오히려 1승 3무로 무승부는 많았지만 패배가 없는 상태거든요. 토트넘이 충분히 맨유에게도 추월당할 여지가 있다. 맨유와도 결국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플레이오프까지는 나가게 됐지만 오히려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것은 1월에 경기 일정의 과밀화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플레이오프의 패배, 컵대회의 탈락, 리그 순위 하락, 이런 것들은 포스테콜로 감독의 경질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포스테콜로 감독과 불화설이 제기된 부주장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11월 A매치 소집 기간에 파라과이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 전반 45분을 마치고 교체 아웃됐거든요. 그리고 그 교체 이유는 부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토트넘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다가 직전 이제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다치게 되다 보니까 로메로의 몸 상태에 우려가 따르고 있고, 페루와의 월드컵 예선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는데 이미 유럽으로 복귀했거든요. 그 자체가 심각한 부상이라는 얘기고, 오는 주말 맨시티와의 경기에 출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반더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곧 복귀할 거라고는 하지만 당장 맨시티와의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여부가 물음표인 가운데, 로메로와 반더벤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맨시티전을 치른다면, 또 이어질 주중 주말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면 토트넘이 무승의 늪에 빠질 가능성은 커지고요. 게다가 마침내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지난 6월에 손흥민 선수를 두고 범했던 인종차별성 발언으로 인해 7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확정됐고, 여기에 1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무려 1억 7천만 원이 넘는 벌금까지 선고가 됐거든요. 이 7경기가 국내 대회에만 한정돼서 적용되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로파리그 경기를 통해서는 토트넘이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 로테이션을 좀 가동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2월은 전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아주 빡빡한 경기를 치르는 박싱데이 일정도 있고, 또 맨유와 카라바오컵 8강전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당장 지금 일정표에 보시면 벤탄쿠르가 뛸 수 없는 경기는 오는 주말 맨시티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풀럼, 본머스, 첼시와의 주중 주말 연속 경기, 그리고 레인저스 유로파리그 원정 이후 사우스햄튼전, 맨유와 카라바오컵, 그리고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까지 모두 다 어려운 경기뿐입니다. 이 가운데 벤탄쿠르가 없다면 원볼란치 자리를 비수마가 맡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레이가 그 자리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반더벤과 또 로메로의 부상이 장기화된다면 데이비스와 드라구신만으로 계속 또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가 그 자리를 또 커버해줘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포로와 우도기에게도 로테이션이 필요한데 스펜스가 유로파리그 명단에 못 들어간 상태에서 결국에는 그레이가 왼쪽 풀백 자리도 맡아와야 할 수 있고 포로의 자리도 커버해야 할 수 있고, 그레이가 너무 많은 또 자리를 커버해야 되는데 만약 이러다가 그레이까지 다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토트넘은 포스테콜로 감독의 고강도 압박 축구로 인해서, 하이라인 축구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의 근육 부상,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상 선수로 인한 경기 결장 횟수가 가장 많은 팀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각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의 총 합이 11라운드까지 무려 13경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브라이튼, 입스위치, 에스턴 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널, 맨시티로 이어지는데, 다들 이제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지만 그 중에서도 토트넘이 훨씬 더 많은 선수가 다치고 있다. 게다가 올 시즌에 영입한 오도베르가 결국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수술대에 오르다 보니까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양민혁 선수를 조기에 합류시켜서 1월부터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뎁스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성적이 점점 더 떨어진다면 토트넘은 포스테콜로 감독과 결별하는 것뿐 아니라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상황일 경우, 특히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챔스를 불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는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토트넘을 떠나는 결심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 이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를 이제는 떠나보내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맨시티의 왼쪽 측면 공격수 잭 그릴리시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손흥민 선수가 나간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풋볼 인사이더도 최신 보도로 토트넘의 그릴리시 영입설을 보도했고, 또 독일 스포르트빌트는 그리스 유망주인 뉘른베르크의 왼쪽 측면 공격수, 또 최전방 공격수를 두루 소화할 수 있는 양발잡이 스테파노스 치마스 영입설도 보도를 했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양민혁 선수, 마이키 무어까지도 왼쪽 측면 손흥민 선수의 자리가 주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 토트넘의 성적과 경기력이 불안정한 상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모두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맨시티와의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토트넘이 이 위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맨시티와의 경기 실시간 소통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경기 지켜보는 입중계, 그리고 경기 이후 현지의 독점적인 반응과 분석들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